안녕하세요. 고퀄 영어 데이비드 현입니다. 오늘은 25년도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모의고사 지문으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2번부터 24번 지문까지 이렇게 3개의 지문으로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래쪽 더보기 보시면 이 영상에 대한 학습 자료와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변형 문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2번 글의 요지를 물었던 그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보시죠. The science we learn in grade school. 자, grade school은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하고 이렇게 주어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지금 이 we learn in grade school은 science 바로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라든가 which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학은 is a collection, 하나의 어떤 모음입니다. 모음집이에요. 자, 뭐에 대한 모음집이냐? 역시 전치사구가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Certain tales about the natural world. 자, 자연 세계에 관한 확실한 것들에 대한 모음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그죠? 지구가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돕니다. 이제 공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DNA carries the information of an organism. 자, DNA라고 하는 게 어떤 유기체 또는 생명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자, only when you start to learn the practice of science. 자, do you realize that each of these facts was a hard one? Through a succession of logical inferences based upon many observations or experiments. 예, 두 번째 문장인데 굉장히 길게 문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지금 부정어 도치구문의 어순이 적용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부정어 도치구문 어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잠깐 아래쪽으로 보시면 예, 먼저 부정어가 나오고 그리고 조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 조동사 자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an이나 will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 문장에서 나오는 do, does, did 두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have 동사도 역시 가능하고 비동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만약에 참고로 비동사가 나온다면 주어 뒤에는 그 원래 동사가 이제 비동사였기 때문에 보호 형태가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ing 분사, pp 분사, 순수 형용사, 그 다음에 뭐 명사까지도 전부 다 보호 형태가 가능하죠. 이 뒤에는 이 조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have 동사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애초에 동사가 완료형 동사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완료형 동사를 만들기 위한 조동사 have하고 주어가 도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 뒤에는 have 동사가 나오면 have나 has나 had 같은 이런 have 동사가 나오면 이 자리에는 주어 뒷자리에는 pp 분사밖에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완료형 분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조동사 자리에 지금 뭘 썼냐면 두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원래 문장이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can이나 will 같은 조동사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동사를 썼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두라는 단어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냐? 원래 can이나 will 같은 게 있으면 이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 조동사하고 주어가 자리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도치가 됐구나.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래 두라는 단어가 있지 않은 동사인데, 않은 문장인데, 그죠? 두라는 이 조동사가 있지 않은 문장이었는데, 이 두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라는 걸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밑으로 와서. 원래 저 문장은요, 우리가,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문장을 한번 보시는 게 먼저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science까지가 이제 only when에 이끌어지는 부사절입니다. 자, only when 주어 동사하고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할 때만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의 practice, 과학의 실제를 학습하기 시작할 때만이 그때만이 여러분이 that 이하를 깨닫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과학의 실제를 학습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얘기죠. 여러분이 학습하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풀어서 쓰면 제가 이제 unless라는 이제 그 표현을 썼습니다. unless you start to learn 뒤에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you do not realize that 대절의 내용을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원래 문장이. 이렇게 부정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동사 realize를 가지고 이제 부정문이라든가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do를 활용하잖아요. 그죠? 이 do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기능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래 부정문이었구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던 문장이구나 라는 거를 고려해 보면, 생각해 보면, 아, 여기에서 나온 이 그 do가 지금 우리 부정어 도치구문 어순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그 do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어가 only when 이라고 하는 이 only로 시작하는 이 말도 이제 부정어가 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아래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뭐 할 때만, 그럼 요때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90% 이상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에 이제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부정어가 only, when 요 두 단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니까 이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이만큼을 전부 다 science까지를 전부 다 부정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only when부터 of science까지가 전부 다 부정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순에 따라서 조동사 do, 그 다음에 you. 그래서 you하고 do가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동사 원형 realize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해석한 대로 여러분이 과학의 실제를 학습하기 시작할 때만이 여러분이 대절의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부사절의 내용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치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냐면 each of these facts, 이러한 사실들의 각각이, 자, 이것도 여기다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일치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each가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was하고 나오는 거죠. 그죠? 단수 동사로. 자, 이러한 사실들의 각각이 was hard won. 자, 이제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의 각각이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through 뭐를 통해서요? a succession. 자, 하나의 어떤 연속을 통해서 of logical inferences. 자, based upon many observation or experiments. 자, 역시 후치 수식하고 있는 이 분사구에 의해서 지금 logical inference, 논리적인 추론이라는 이 명사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많은 관찰이라든가 실험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추론의 연속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의 각각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얻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과학의 실제를 여러분이 학습하기 시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죠. The process of science is less about collecting pieces of knowledge than it is about reducing the uncertainties in what we know. 자, 지금 이 문장이 우리가 이 지문의 topic sentence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이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의 과정은 less A than B,
A라기보다는 B다라는 내용이거든요. A라기보다는 B다. 즉, about collecting pieces of knowledge. 자, 우리가 이제 뭐 pieces of knowledge는 이 세 단어를 합쳐서 그냥 지식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식을 모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수집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고요. 자, 뭐에 관한 거다? About reducing the uncertainties. 자, 불확실성이죠. uncertainties라고 하는 건 불확실한 것들을 줄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어디에서? In what we know. 자, 전치사 in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뒷구조가 we know라고 하는 이 뒷구조가 불완전한 know의 타동사 know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고 그 목적어를 지금 wha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뒷구조가 불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불확실한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것에 관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과정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냥 단순히 지식을 수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식을 수집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불확실한 것을 줄여나가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 our uncertainties, 우리의 불확실한 것들은요, can be greater or lesser,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For any given piece of knowledge, 자, 어떤 특정한 또는 주어진 그런 지식에 관해서, 지식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자, 근데 depending upon, 뭐뭇에 따라서 라는 표현이에요. 자, 뭐에 따라서? Where we are in that process. 우리가 그 과정, 자, 이 과학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그 과학적 사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이 어느 단계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불확실성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역시 이 부분도 where we are in that process 전치사 어폰에 걸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oday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보자면 we are quite certain of. 자, 우리가 be certain of 뭐뭇을 확신한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도 이제 quite가 있으니까 상당히 꽤 확신을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을 확신하냐 하면 역시 전치사 of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입니다. 이렇게 where나 how가 이끄는 명사절은 what하고 달리 뒷구조가 어쩌죠? 뒷구조가 완전하게 나옵니다. 그죠? what은 대명사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뒷구조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완전한 거고, where나 how 같은 경우는 부사들이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이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 뒷구조가 지금 완전한 겁니다. We are in that process도 그렇고, 자, 그죠? 그리고 이 비동사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지금 how 뒤에도 보시면 an apple will fall from a tree. 자, 이 뒷구조도 지금 우리가 fall이라는 완전 자동사를 쓰면서 뒷구조가 완전한 상황이 되는데, 사과가 어떻게 해서 나무에서 떨어질 거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지금은 오늘날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예, 그래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좀 레서한 상황인데 사과가 떨어지는 얘기는 그죠? 그렇지만 our understanding of the turbulent fluid flow. 자, 여기 난류 유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난류 유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 좀 생소한 이런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remains a work in progress. 자, 이 이형식 자동사인데 남아있는데 어떤 상태로 남아있냐면 작업의 상태, 그것도 in progress, 진행 중인 작업, 그러니까 연구겠죠. 진행 중인 연구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형식 동사고, 뒤에는 이제 보호가 오는데 이번 보호는 보통 remain이 이제 형용사를 많이 가지고 오긴 합니다만 형용사만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해가 이 난류 유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직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더 많고 그래서 불확실한 게 greater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자, 그것도 지금 after more than a century of effort. 자, a century 100년이잖아요. 그죠? 이 100년 이상의 노력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지금 아직도 그 a work in progress, 진행 중인 작업이다. 지금 진행 중인 연구다. 라고 해서 이해해야 될 게 더 많고 불확실한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지문 우리가 22번 문제였는데 글의 요지는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답은 1번이잖아요. 과학은 현재의 지식에 대한 불확실함을 줄이는 과정이다. 그죠? 자, 이 지문에 대한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h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어떤 과학적 지식의 여기 이 nature라고 하는 건 본질이라는 표현입니다. 예, 과학적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다뤘고, 자, 과학적 지식은 is not a collection of facts. 자, not just but also 구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실에 대한 어떤 수집이 아니라 수집뿐만이 아니라 but, 자, 여기가 중요한 거죠. A process of reducing uncertainty through observation and inference. 그죠? 관찰과 추론. 물론 이제 관찰과 실험을 통한 추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여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지문을 우리가 이렇게 좀 또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림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조금 이쪽으로 예, 가운데로 놓고 보죠. 자, 보시죠. Reducing uncertainty in scientific knowledge. 그죠? 과학적 지식에서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관찰과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실을 이제 확립된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chieving widely accepted scientific truth. 그래서 수용되어진 그런 과학적 진실을 폭넓게 수용되는 과학적 지식을 폭넓게 이제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 이론이 이제 성립을 할 겁니다. developing comprehensive explanation. 자, comprehensiv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포괄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설명을 이제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 developing 개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정리하시고 다음 23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글의 주제 지문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there is a wealth of evidence. 자, a wealth of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풍부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해서 문장이 끝났고 그 증거를 지금 이렇게 동격절로 증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동격절이라고 하면 이 that은 그냥 접속사입니다. 관계대명사하고 달리 뒷구조가 그래서 완전하죠. 다른 대명사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주어라든가 목적어 뭐 하나 비어 있는 게 없는 완전한 구절이 뒤따릅니다. 완전한 구조가 뒤따르는 거고 뭐 에비던스를 이제 뭐 선행사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 명사절 접속사 that하고도 다르죠. 일반 명사절 접속사는 우리가 이제 에비던스 이렇게 지금 앞에 뭔가 이제 수식해주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 명사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선행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선행사가 있진 않아요. 명사절 접속, 그냥 명사절 접속사는. 동격절 접속사하고의 차이가 이제 그 점이죠. 뒷구조가 완전한 구조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명사절 접속사와. 그렇지만 앞에 이런 선행사가 명사절 접속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대명사하고는 선행사가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뒷구조가 다른 거죠. 관계대명사 that은 이제 주격, 목적격으로 쓰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없든가 목적어가 없는 그런 불완전한 구조고 지금 이 동격절은
그냥 접속사 역할만 하기 때문에 뒷구조가 또 완전하게 나옵니다. 자, 어떤 증거인지 한번 보시죠. When parents, teachers, supervisors, and coaches. 자, 이런 분들이 are perceived as involved and caring. 자, 일단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perceived, 수동형 동사죠. 인식되어질 때, 이런 분들이 관여되어져 있고 배려해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질 때, people feel happier and more motivated. 자, 사람들은 더 이제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욱 동기부여 받게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involved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다가 좀 더 써놨는데, 저 involve의 의미는 우리 문맥에서 보면 supportive,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committed, 좀 더 이렇게 헌신적인, 단순히 이게 engage도 물론 바꿨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단순히 이제 참여하고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도움이 되고, 헌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감독관 내지는 상사를 또 회사에서 이제 내 상사분들, 그런 분들을 슈퍼바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런 슈퍼바이저들, 그리고 코치, 이런 분들이 어, 나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어, 나를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involved,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서포트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 이벤트에 좀 헌신적이구나, 이렇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involved, 관여한다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럴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 여기 지금, motivated 자리에 이제 ing 분사를 쓰면 안 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이 이제 이형식 자동사로, 그죠? 이형식 자동사 패턴의 지각 동사로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주격 보호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motivate는 우리가 동사 원형은 목적어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목적어였던 게 주어로 앞으로 오면서 우리가 수동형 동사 만들듯이 BPP 이렇게 되듯이 예, 어, 목적어였던 이제 people이 주어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예, 우리가 수동분사를 쓰는 거죠. BPP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동사 대신에 이제 필 동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지금 ing를 쓰면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만약에 ing를 쓰게 돼서 능동분사가 되면 자, 사람들이 주어가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ing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능동분사는. 됐죠? 자, 다음 문장 가보시죠. 이 얘기가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자, 그리고 and it is not just those people with power. 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위 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지금 언급된 이런 분들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나를 더 기분 좋게 만들고 더 동기부여받게 만드는 경우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관여하고 배려하고 이것만이 아니다. 이런 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 뒤에 보면 자, we need to feel valued and respected by peers and co-workers. 자, 여기 ing가 안 되는 것들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feel 동사가 이 형식으로 썼어요. 자, 누구한테서? peer라고 하는 건 이제 동료예요. 친구. 자, 그리고 co-worker는 직장 동료들인 거죠. 이런 이제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파워가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의해서도 동료나 직장 동료에 의해서도 우리가 좀 귀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존중받게 여겨지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꼭 이런 분들한테만 어떤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us when the need for relatedness is met. 자, 여기 relatedness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련성, 말 그대로 하면 어떤 관련성인데
자, 관련성에 대한 필요가 is met, 충족이 되면, 자, 일단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관련성에 대한 필요가 충족이 되면, motivation and internalization are fueled. 자,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자극을 받는답니다. provided that,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if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provided that 이라는 표현은 if하고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support for autonomy and competence are also there. 자, autonomy라고 하는 건 이제 자율성, 그리고 competence는 능력, 유능함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성과 능력에 대한 뒷받침이 또한 거기에 있다면, 자, 모티베이션과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자극을 받는답니다. 문장이 그대로 직역을 했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밑에다 제가 한번 좀 풀어서 써봤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되고 있다고 느낄 때, 자, 이 얘기가 연결되고 있다고 느낄 때라고 한 부분이 어떤 관련성, relatedness가 충족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유대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프로젝트 팀이 있을 텐데 그 팀 내에서 그 팀원들과 함께 관련성이 충족이 됐어. 즉, 유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동기부여와 내면화가 더 강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면화라는 말도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프로젝트 팀이 꼭 해내야만 하는 것, 어떤 임무, 그리고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수동적으로 어떤 그 무슨 명령을, 오더를 받아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직접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면화라는 게. 자, 그래서 그런 내면화와 동기부여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유대감이 생겼을 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같이 도와줘야 되겠다. 같이 해서 같은 성취감을 좀 느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떨어져서 그 팀원들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혼자 왕따처럼 지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런 내용이 이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그런 유대감, 어떤 그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율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율성, 그리고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거를 좀 서포트, 존중되고 지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이벤트를 하나 기획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 이벤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떤 유명한 분들 섭외도 해야 되고 장소도 좀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유명한 분들 모셔오는 그 어떤 섭외 부분을 나한테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끌어가는 팀장님들, 아까 위에 있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임스라는 사람한테 맡겼다면 제임스한테 그 섭외 부분을 제임스한테 맡겼나? 제임스한테 맡겼으면 제임스가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율성을 주고 어떠한 분들 모실 수 있도록 큰 틀만 마련해주고 그 틀 안에서 제임스가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해서 이러저러한 분들 섭외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제임스라는 사람을 믿는 겁니다. 제임스라는 그 사람의 능력을 저 사람한테 맡겼으면 그래 저 사람 참 그런 섭외 쪽의 일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어떤 그 이제 팀원들과 이제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윗분들에게 내 스스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율성도 부여받고 그리고 내 능력도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지금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풀어 쓴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함축적인 의미라고 지금 내가 따로 표시를 해 놓은 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써 놓은 부분이고요. 자, 일단 계속 가 보시죠. If we are trying to motivate others. 그래서 이 지금 이 나오는 앞으로 나올 이 두 문장이 우리 지문의 핵심 문장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동기부여를 하려고 한다면 A caring relationship is a crucial basis from which to begin. 자, 배려하는 관계, 배려하는 관계가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려하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조금 이런 위에서 얘기했던 feel valued and respected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죠? 자, 어, 지금 요 얘기는 from which to begin은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을 끝내놓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And when we are trying to motivate ourselves. 이번에는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doing things, 일을 해요. 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뭐를 위해서? To enhance a sense of connectedness to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connectedness, 연결되는 의식, 연결성에 대한 느낌. 그죠? 다른 말로 제가 옆에다 유대감이라고 써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되는 느낌, 즉 유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예, 그냥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그 유대감을 강화시키려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can be crucial,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To long-term persistence, 좀 장기적인 지속성에 대해서 지금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so exercise with a friend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죠. call someone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자, when you have a difficult decision to make. 자, 이 투부정사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야 할 어려운 결정 사항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전화도 해보고 자, and 그리고 세 번째 동사 be there 말 그대로 그냥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뭐로써? as a suppor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support, 어떤 도움으로서,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떨 때? as they take on challenge. 우리가 take on이라는 건 무엇을 떠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그들이 challenge, 좀 어려운 점을 떠맡을 때 그런 다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주변에 있어줘라. 같이 그 사람하고 유대 관계를 계속 형성해라, 유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 그래서 이 글은요, 아까 봤던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는 어떤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고,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어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좀 형성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좀 문제가 주제를 물어봤던 그런 문제인데 우리 정답은 5번 표현이었죠. 여러분들 시험지 참고하시면 Importance of building connected relationships in motivation. 그죠? 동기부여에 있어서 관련된 또는 연결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 즉, 연결된 관계라는 게 한마디로 본드, 유대감입니다. 이 유대감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다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 동기부여에서 어떤 커넥션, 유대감의 파워, 자, 그리고 좀 feeling valued, 좀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connected to others,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이제
동기부여와 persistence, 지속성을 강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갔던 이 2번 후치 수식 관계사절을 축약했다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자, 이 내용은 잠깐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시죠. 자, 원래 저 문장은 이렇게 앞에 이제 a crucial basis라고 하는 선행사를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여기군요. 그죠? A crucial basis which 또는 or that we should begin from. 원래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치사 from이 이렇게 맨 뒤쪽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기다가는 지금 쓰지를 않았는데 이 전치사 from을 앞으로 땡겨올 수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앞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a crucial basis from which. 그럴 땐 이제 that은 안 되죠. 전치사 뒤에 that은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 crucial basis from which we should begin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명사절을 의문사 남겨놓고 뒤에 주어, 그리고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하고 나오는 이 부분을 투부정사구로 축약시킬 수 있듯이 관계대명사절도 그렇게 축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we should begin 하고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로 축약을 시킨 거예요. 투부정사로 축약을 시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이 문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that을 생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투부정사구로 줄이고 이렇게 되면 자, 여기 a crucial basis to begin from 이렇게까지 또 줄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디서 보셨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이렇게 뒤에 전치사 남아있는 그런 형태 본 적 있죠? 내가 쓸 펜이 필요하다. I need a pen to write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to write with 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을 줄여서 나오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이런 절 자체를 투부정사구로 이렇게 축약을 하고 관계대명사 자체를 생략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더 줄였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더 느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상황에서 from을 앞으로 당겨서 from which we should begin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우리 이 지문은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이어그램을 보니까 여기 제목은 Impact of Relatedness on Motiv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미치는 어떤 관련성, 연결성, 즉 유대감의 영향력. 자, 이 지금 두 가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네요. 자, long-term persistence, 그죠? 장기적인 그런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거죠. Sustained effort and commitment over time, 그죠? 어떤 지속된 노력과 그 다음에 커밋먼트, 헌신이라고 봐도 좋고 책임이라고 봐도 좋겠는데 자, 시간이 가면서 이런 지속된 노력과 헌신 이런 거를 통해서 장기적인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eling joyful and content. 자, 좋은 단어 나왔네요. content. 이거 뭐냐면 만족해하는, 만족스러운 이런 얘기거든요. in various situation에서 자,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즐겁고 만족해하는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가된 행복감, 해피니스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enhanced motivation, driving force to achieve goals and task 이렇게 돼 있는데 예, driving force도 좋은 표현이죠. 추진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어떤 태스크를 임무를 일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이 생기면서 동기부여가 이제 좀 한층 더 enhanced 강화되어진 그런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이어그램으로까지 정리해 보시고 자, 23번 지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24번 지문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글의 제목을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Modern brain scanning techniques such as fMRI. 자, 이 표현을 줄여서 우리가 흔히 그냥 MRI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는데 MRI와 같은 현대의 뇌를 스캐닝하는 기법들, 테크닉들이 자, 동사 여기 있습니다. have revealed 완료형 동사예요. 대절의 내용을 밝혀왔답니다. 자, 그 내용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명사절이죠. 그 명사절의 주어를 지금 동명사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reading aloud.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죠. 그죠?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light up many areas of the brain. 자, 뇌의 많은 부분에 불을 밝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자, 그래서 이 불을 밝힌다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밑에다 써놨듯이 activate,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there is intense activity in areas. 자, associated의 수식을 받는 이 어떤 구역들의 부분들의 아주 강렬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구역의 어떤 에어리어에 그런 활동들이 있냐 하면 자, associate 우리가 원래 associate A with B 이렇게 쓰는 표현이죠. 그죠? A를 B에 관련시킨다, 연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타동사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수동분사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후치수식을, aerials를 후치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에어리어에서 아주 강렬한 활동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관련된 거냐면 첫 번째는 pronunciation, 발음에 관련된 에어리어고요. 두 번째는 hearing the sound, 자, 소리를 듣는 것에 관련되는 건데 어떤 소리냐면 of the spoken respon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로 구사되어진 반응, 그죠? 말로 발화된 그런 반응의 소리를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발음에 관련된 그 뇌의 부분에 아주 강렬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적 용법으로 이어집니다. which, 지금 intense activity를 받아서 지금 주격으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니까 이렇게 단수 동사 S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강렬한 활동이 strengthens the connective structure of your brain cell for more brain power. 자, 어떤 더 이제 많은 브레인 파워를 위해서 여러분의 뇌 세포의 그런 연결 구조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그 강렬한 어떤 활동이 우리의 그 뇌 세포의 연결 구조를 강화시켜서 이제 더 브레인 파워를 더 이제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this leads to an overall improvement in concentration. 자, 그리고 이것이 이런 앞 내용이 이제 leads to 뭐로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전반적인 improvement 향상. 자, 뭐에 있어서 in concentration 집중력. 그죠? 자, 이러한 것이 집중력의 향상에 연결됩니다. 향상을 초래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lead to는 워낙에 이제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래쪽에다 이렇게 같은 표현들을 좀 써놨습니다. bring about이라든가 result in, 그 다음에 give rise to 이런 표현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lead to하고 같이요. 그죠? 다 무엇을 이제 초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는 예, 집중력의 이제 전반적인 향상을 초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은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this라는 이런 지시 대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 this가 지금 이 앞 내용,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 이렇게 그 문장 삽입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잘 표시해 두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reading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것,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is also a good way. 또한 투부정사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way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이렇게 후치수식을 하는 그런 부정사다. 라고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좋은 방법이냐면 to develop your public speaking skill.
예. 자, 여러분의 어떤 그 뭐 공개 발표 같은 그런 퍼블릭 스피킹의 스킬을 발전시켜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것은 reading aloud죠. 소리내어 읽는 것은 forces you to read each and every word. 자, each도 그렇고 every도 그렇고 항상 단수, 형용사로 쓸 때 단수 명사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word에 지금 단수 표시되어 있는 것도 어, 좀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 false 동사는 오형식으로 쓰면 지금 오형식 패턴인 거죠.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그리고 모든 단어들을 여러분에게 읽도록 그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퍼블릭 스피킹 스킬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읽어야 되는 이런 거를 지금 something 무언가로 지금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something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은 뒷부분은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people don't often do 자이 do에 목적어가 없네요 지금 그죠? when reading quickly 빠르게 읽을 때나 아니면 or reading in silence 그냥 조용히 눈으로만 읽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조용히 읽을 때는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는 something. 그게 뭐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읽어가는 거죠. 그렇게는 굳이 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읽도록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퍼블릭 스피킹에 좀 퍼블릭 스피킹 스킬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문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보시죠. Children in particular, 특히 아이들은 should be encouraged to read aloud. 자, 소리 내어서 읽도록 좀 권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encourage도 우리가 오형식으로 썼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encourage 목적어, 그 목적보호로 투부정사 오는 겁니다.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권장한다, 격려한다 또는 뭐 부추긴다라는 표현까지도 되는데 이 표현을 이제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 목적어가 이제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동사가 be encouraged 그리고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연결되는 우리 문장과 같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투부정사 하라고 즉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좀 권장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the brain is wired for running through connections. 일단 이 부분을 좀 그대로 직역을 해보죠. 왜냐하면 뇌가 that 이하라고 하는 연결들을 통해서 학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일단 그 해석을 해보겠는데 지금 요 얘기를 어떤 얘기인지 밑에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한번 보시죠, 먼저. 자, be wired for라고 하는 표현은요. be wired for 먼저 아래쪽을 보시겠습니다. 자, 뇌가 학습하도록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뇌가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is naturally inclined to. 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programmed 되어 있다. 이렇게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휘란에도 그냥 뭐뭐에 연결된다라는 식으로 아마 이 우리 해설에 이렇게 연결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학습을 위해 연결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이 뭔가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뇌가 학습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적화가 이제 어떻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커넥션스들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그렇게 최적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연결을 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수식을 해주네요. that are created 만들어지는 연결이네요. 뭐에 의해서? by positive stimulation such as singing, touching and reading aloud. 자, 노래 부르기라든가 그 다음에 터칭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 만져주기라든가 아니면은 reading aloud
소리 내어서 읽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커넥션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커넥션을 통해서 학습에 이 뇌가 최적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은 좀 소리를 내서 읽도록 그게 안 되면 아직 읽는 게 안 되면은 그래서 어른들이 옆에서 읽어주는 거잖아요. 소리 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좀 권장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 여러분들 시험지 참고하시면 이제 제목을 묻는 지문이었는데 정답이 1번인 거죠. Reading aloud, improving brain power and speaking sk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브레인 파워를 향상시키고 브레인 파워와 스피킹 스킬을 이제 향상시키는 한 요소가 된다라는 한 그런 제목을 줬고, 자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봤습니다. The benefits of reading aloud, 그죠? 소리내어 읽는 것의 어떤 이점들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 이점들을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enhance brain function을 이제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향상시키고 public speaking 스킬도 향상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making it especially beneficial for children's learning.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것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학습에 beneficial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좋습니다. 우리 이 지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또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제목은 그대로 The Benefits of Reading Aloud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측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Brain Activity, 그 다음에 뇌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Public Speaking 스킬도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그런 요소다.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래 더보기 가셔서 학습 자료 그리고 특히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한 그 변형 문제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그 변형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물론 변형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정리를 하고 어휘라든가 문법, 어법 사항들이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 변형 문제를 풀어보시고 중간고사에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 이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